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용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 통합사회 10차 원격 수업을 진행할 교사 최윤정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또 학교에 못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전달받으신 우리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 프린트에 대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자, 정보화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제 얼굴이 보이시니 깜짝 놀라셨죠? 저희 선생님들은 오늘도 학교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 모습이 보이시면 자, 손 한번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정보화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화와 정보사회는 무엇일까? 우리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갈게요. 자, 정보화라고 하는 말의 뜻은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통해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이용, 가공할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정보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 수업 시간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은 지역이나 알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보화라고 합니다. 자, 정보화가 만들어진 정보사회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정보사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지식이나 정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예요. 부가가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경제적 이익을 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자, 정보사회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정보사회다. 정보화가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정보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 공간이 등장할 수 있어요. 실제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 공간이 등장할 수 있고 업무 및 소비 공간이 확대된다.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를 통해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 전화를 통해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여러분과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거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공간적 제약이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특별히 우리가 정치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살펴보니 누리소통망, SNS,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SNS라고 하고 이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누리소통망이라고 해요.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가상 공간을 통해 정치적 의견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전자투표를 한다든지 청원, 국민청원을 한다든지 민원을 한다든지 시민운동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인터넷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사이트는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정부24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가 민원 서류를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어요. 자, 어디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민원 신청,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나의 전화번호와 또 나의 이런 전화번호와 또는 어떠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정부24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정부24에 가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컴퓨터의 사용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걸 띌 수가 있고요. 자, 운전면허 정보, 그리고 내가 세금을 잘 냈는지 안 냈는지, 지방세를 납세한 것을 증명을 집에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냐면 정부24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뽑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빨간색 한 거 조금 지우고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러면 정보화에 따른 또 다른 변화, 경제적 변화와 사회 문화적 변화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변화로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 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정보화에 따라서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을 자주 하시게 되겠죠. 또한 인터넷 뱅킹, 은행 업무를 집에서 볼 수 있다. 라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회사 사람들은 재택근무, 원격근무나 회의를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기 자리에서 서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사회문화적 변화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제 원격 진료, 선생님들이 원격 진료를 볼 수 있고 원격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화의 확산 속도가 아주 빨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부분, 자, 우리 전자상거래를 통한 인터넷 쇼핑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화면을 보고 전화를 통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게 되겠죠. 또 이렇게 많은 홈쇼핑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원격 수업 한번 모양 볼게요. 자, 이렇게. 자,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제가 한번 나오는 우리 원격 수업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문제풀이 영상 여러분이 아주 많이 보셔서 우리가 이제 시험을 대비했던 어떤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원격 수업 올린 적이 있었고, 학생분들은 어디에서나 지금은 사진으로 보니까 아픈 학생이 컴퓨터에서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화가 발달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대요. 자, 인터넷 중독에 빠질 수가 있대요. 자, 현실과 다른 지나친 인터넷 사용으로 대면적 인간관계가 약화되면 사회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지금 현실 사회인지 가상 사회인지 이것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터넷 중독이라고 해요. 자, 또한 이 정보화가 발달하다 보면 사생활을 침해받아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폐회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CCTV 또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런 것으로 어떤 범죄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도 있고 지나친 감시와 통제 속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겠죠. 또한 사이버 범죄, 이러한 정보화를 잘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해킹, 프로그램 불법 복제와 같은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보이스피싱과 같은 이러한 사이버 범죄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전자상거래상 사기,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는데 돈을 내긴 했는데 물건이 안 왔어요. 생각하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사이트는 없어진 사이트. 이렇게 해서 경제적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유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기가 죄가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자, 또한 어떤 지역
도시와 농촌, 계층 또는 연령 간 정보 격차가 너무 커지다 보니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런 걸 인간 소외라고 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컴퓨터 정보력과 우리 나이 든 어르신들의 정보력 간의 격차가 점점 뭐 하고 있다?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CCTV가 곳곳에 우리를 감시하는 건 아니고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가 지나친 감시와 통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 지수와 실제로 사용하는 활용 지수. 자, 실제로 사용하는 활용 지수 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활용 지수. 자, 그러니까 64.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전부 컴퓨터를 다루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화를 아주 잘하고 계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또 장노년층, 북한 이탈 주민, 결혼 이민자, 외국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정보의 격차는 좀 커질 수 있다. 자, 지워보도록 할게요. 짠. 자, 여러분 잘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제가 확인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우리 끝까지 한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해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정보를 누가 훔쳐서 그것을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어느 정도이냐. 어떠한 기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해도 나는 어떤 식으로도 난 막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어떠한 독일의 한 기자가 자신이 어떠한 해킹 업체에다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번 훔쳐가봐 라고 하는 실질적인 사례는 아니고 이렇게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대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지 동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오늘 수업 이렇게 마쳤는데, 자, 정보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과 좋은 점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 어떠한 감시라든지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든지 인터넷 중독에 빠진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자, 여러분 집에서 계시느라고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보는 날까지 다시 한번 잘 지내세요.